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분위기는 좋네요. 약간 보합권, 약보합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유럽 쪽에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 걸 좀 보면, 증시가 좀 상방으로 조금 오늘은 좀 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양면성을 가지고 좀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1.98% 오른 1931포인트에서 좀 장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네요. 좀 많이 올라서 547.14포인트에서 증시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매 동향을 놓고 본다고 치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63억, 3억 정도 매수한 반면 외인은 여지없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는 4억 정도 약간 순매수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관은 뚜렷한 매매 동향 없이 약간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갖고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코스피 시장을 좀 더 눈여겨보셔라.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을 눈여겨보시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대형주로 트레이드 하신 분들은 이번에 좀 코스닥 급락 시장에서는 좀 피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그제 4% 이상, 4.3%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4% 이상 급락이 나온 시점이 이제 2006년도 시작해가지고 한 4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4% 이상 급락이 나온 다음에는 증시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바닥을 다지고 급등을 한 상황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신용장고가 기존보다는 많은 걸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코스닥 시장이 10월 달에는 실적을 발표하는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죠. 실적이 발표할 때까지는 강한 반등세는 조금 찾기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정확히 말해서는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49% 상승한 15,009.75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0.6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소폭 반등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포스코와 네이버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0.4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SK텔레콤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의 흐름 좋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오늘도 1.5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0.5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도 2%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GS홈쇼핑은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인성 PB께서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업종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통신업종과 완성체 업체들, 또 일부 제약주들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KT가 마이너스 2.2%, 좀 비교적 하락폭이 크게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LGU 플러스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좀 약세의 움직임인데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약주도 LG생명과학, 독십자, 동아시도시오 홀딩스,
대웅제약 등도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강보합권인데요. 특히나 인터넷 업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3.1%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NC소프트도 4.6%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IT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대의 강세 움직임이고요. 삼성 SDI, 삼성전기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도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인데요. GS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또한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강보합권이고 현대건설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음원 관련주들, 특히 소리바다 같은 경우가 8.14%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오지 인터넷 등도 2% 넘게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업종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컴투스, 게임빌, 조이시티, 액토지 소프트 모두 강보합권이고요. 웹젠, 넥슨GT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매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은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좀 외인의 매매 패턴인 것 같은데, 오늘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외인이 어떻게 방향성을 돌리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매수한 반면 기관에서 여지없이 1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에서도 1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은 120억 정도 매수하는데 외인은 130억 정도 오히려 매도한 반면, 금융투자는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나 양시장에서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국 장 자체가 보합권에 끝났죠. 전일 밤 미국 장 자체가 보합권에 끝났는데, 우리나라 장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을 좀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가 자체가 고점이었죠. 8월 고점 2093포인트 대비해서 한 지금 150포인트 가까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지수로 놓고 친다면 한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급락이 나와가지고 조정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는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심을 갖기에는 한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됐으니까 실적 시즌에 맞아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좀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둡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이 50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06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1,067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7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달러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은 미 연준으로 하여금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이는 달러 강세의 추세가 약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의 반격이 재개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독일의 10월 경기 기대지수와 유로존의 8월 산업생산 등이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한 달러화의 강세는 달러 N이 저가 매수세로 최근의 하락세로부터 반등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품 통화들의 약세를 처리하면서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임금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다른 통화상의 달러화 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는 날을 맞이해서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대부분 국내금리 결정에 따른 서울 외환시장의 반응은 당일 하루에 그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금리가 인하될 경우 달러 원을 매수할 수 있는 심리적인 명분 정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될 경우 환율의 낙폭이 커질 것이다라는 시장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제 저녁에 반등세를 보인 글로벌 달러가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상품 통화들의 하락세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오늘 달러 원은 최소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다면 어제 장중 저점인 1061원 40전이 주요 지지선으로 자격하겠고요. 상승세를 보일 경우 1068원이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68원을 넘어선다면 1071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C소프트입니다. 넥슨의 지분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하이텍은 본 입찰 진행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역시 밀크가 페이스북과 연동한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NC소프트 보시겠습니다. NC소프트 넥슨 지분 확대 소식에 의해서 오늘 3.8%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전형적인 역배열 구간으로 밀렸던 종목입니다. NC소프트 25만 3천 원대까지는 진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종목이었죠. 아무래도 그런 온라인, 특히나 PC 게임방을 중심으로 한 리니지라든지 아이온 같은 PC 기반 게임의 그런 성장세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13만 4천 원, 저가는 12만 2천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넥슨의 지분 확대에 의해서 오늘 조금은 그런 상승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넥슨이 NC소프트 주식을 왜 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넥슨은 지금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대 주주로서 투자 기업의 지분을 늘리려고 추가 매입을 했다고 지금 공시는 돼 있고요. 또한 넥슨 같은 경우도 지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런 것이 단기간 내에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부분은 어떻게 봤었을 때는 오늘 3.8% 반영이 된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동부하이텍입니다. 오늘 본 입찰 진행 소식에 의해서 4.4% 급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이 지금 본입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본입찰이 만약에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인수후보자랑 협상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계열사별로 동부하이텍 외에도 여러 가지 계열사별로 매각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이런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하이텍 오늘 우선은 5.3%는 이제 본입찰 진행 소식에 의해서 이 정도의 그런 반영이 있었고요.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성장 부분은 주가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우선은 중요한 것은 한 군데밖에는 지금 참여를 안 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입찰을 해서 좋은 가격에 팔릴 것이냐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그런 입찰 인수자가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동부하이텍이 현재 그런 어느 정도의 가격선이 안 되면 동부그룹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런 부분이 망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이런 입찰이 100% 진행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망을 하셔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소리바다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밀크를 통해서
음원을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가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과 연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오늘도 5.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CEO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사옥을 지금 방문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쪽에서 이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삼성전자의 음악 서비스 밀크를 페이스북과 연결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한 번쯤은 나아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리바다, 지금 현재 소리바다가 그 밀크 서비스 이전에는 2,000원대, 2,800원 선에서 움직였다가 삼성전자가 밀크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5,600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밀렸던 부분은 여기서 조금 더 성장성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원했었던 부분을 충족을 못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페이스북과의 연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5,240원이었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고점도 한 번쯤은 갱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음원이 소리바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 로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가 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수급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이런 뉴스로 인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의 랠리도 한 번쯤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런 플레이를 할 때는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켜줘야겠죠. 내가 들어왔던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에서 10% 나만의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바다까지 살펴봤고요.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합병 신주 상장 후 2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삼성전자와 M&A 기대감에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LG 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같은 경우도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가져가신 게 전략에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 근래 주가가 35,000원대부터 지금 33,000원, 32,000원, 저가가 30,000원대까지 쭉 밀렸었는데,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밀린 날 기관들이 꾸준히 수급을 보면 좀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기관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고 치면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위로 좀 쏘겠다는 기관의 좀 뜻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젠가 그젠가 뉴스 나왔죠. 10월 31일부터는 이제 애플 아이폰 6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판매가 많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면 과연 이제 결론은 LG와 애플 간의 연계 관계, 그리고 아이폰계 연계 관계를 통해서 10월 말까지는 다시 한번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10월 31일까지라고 해서 31일까지 꼭 트레이드를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이슈가 살아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일봉상으로 차트를 놓고 본다면 전형적인 좀 우상향 패턴이죠. 저점 21,000원을 좀 언제죠? 2013년도 10월에 찍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차트가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차트가 돌아선 상황인데, 이 평선이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가 9월 달부터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을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거는 차트를 보실 때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지는 마시고요. 주봉상으로도 놓고 항상 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 마감을 할 때 21선을 어느 정도 좀 지키고 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의 아이폰 6가 국내에 판매되는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다음을 말씀드리겠는데, 시끄럽죠, 이 종목.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끄러운 종목은 안 삽니다. 왜 안 사냐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레이드에 쉽게 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SNS 감찰로 인해서
망명을 간다. 전 세계가 지금 뭐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보니까 요 근래 260만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네이트온, 싸이월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카카오톡 같은 회사들이 힘을 못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카카오 쪽에서 입장 발표를 했었죠. 뭐 우리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검찰에서 요구해도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뭐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그럼 법을 어기냐?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12만원 선부터 강하게 상승해서 18만 3천원까지 올라와 있는 선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12만원, 11만원 선에는 뭐 차트를 놓고 본다고 치면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11만원, 12만원 선에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루하루 주가 자체가 너무 크게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이 코스닥 시총 1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시총 1위가 막 하루에 막 등락폭에 막 4%, 5% 이렇게 계속 등락하는 모습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뭐 다음에 성장성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가가 우상하는 방향성을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다 아니면 뭐 내일 들어가신다 주가가 밀렸을 때 들어가신다 하시면 주가가 나는 전고점 18만원 갈 때까지는 가지고 가셔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수익이 한 10% 15% 나시면 뭐 과감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삼성에서 인수를 한다 했죠. 인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수설이 돌았죠. 잠시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수한다는 설이 돌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뭐 연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차세대 먹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제약 바이오 쪽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시장도 자체도 뭐 삼성이 메디슨 인수한 걸 보면 그런 면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전에 한번 봅시다. 전에도 언제죠? 8월 중순 뭐 20일경에도 급등 패턴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캔들을 한 10개 동안 가파르게 세운 다음에는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급락을 했죠. 이런 걸 본다면 이번에 만약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수반된다. 전일 거래량의 50%를 증가한 거래량이 수반된다 하시면 매도고요. 거래량이 없이 강하게 상승하고 뭐 상한가를 알아버린다. 그러면 뭐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수급을 가장 중요시 하시고 트레이드 하시는 게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도 그렇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매매 동향, 패턴 뭐 이런 것보다는 수급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요. 국제유가 하락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오토모티브는 폭스바겐과의 공급 계약 소식에 이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MC넥스는 중저가 스마트폰 수혜 기대감에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최근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들 좀 호재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항공기는 뭐 뜨고 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유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가 이제 할인이 되면 특히나 WTI 같은 경우는 거의 4.6%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좀 좋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항공 같은 경우는 유가가 10불 정도 떨어지면 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표적인 유가 하락 수혜주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한 3.2% 강세 움직임, 또한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2.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대신에 원화 같은 경우가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 WTI를 결제를 할 때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환율이 지금 약세 움직임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 하락에 의해서 오늘 강세 움직임이 있지만 오후장 때는 조금은 소강 상태에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는 반대로 오늘 환율도 만약에 강세로
바뀌고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항공주들의 그런 오늘 상승 움직임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3기 오토모티브인데요. 오늘 4.8%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으로부터 1,300억 원대의 수주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독일 폭스바겐 카셀공으로부터 지금 7단 DCT용 밸브 바디 수주를 좀 확정을 했고요. 이번 수주로 장기 성장 동력은 우선 확보가 된 상황이죠. 앞으로도 먹거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을 했었을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수익이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우선은 모멘텀, 특히나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그럴 때도 한 번쯤 주가가 한 번쯤 더 바운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때는 좀 횡보 구간으로 좀 되고 있고 차트 모양도 아직까지 잡혀져 있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4,675원에서 전고점이었던 한 5,000원 선대까지는 한 번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지금 유럽 쪽 그 경기 둔화 우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유럽 쪽 수주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MC넥스입니다. 오늘 5.8% 강세 움직임이고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의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고가 스마트폰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의 그런 품질 차이가 조금 계속 차이가 좁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스마트폰 판매의 거의 75% 이상이 중저가 제품으로 이루어질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거기 최대 수혜주인데요. 보통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부품의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거의 28%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MC넥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대 기아차의 그 전후방 그 카메라 모듈 공급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현대기아차 외에도 볼보, 푸조, 쌍용차 등 여러 가지 업체에 지금 이게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대가 12,700원인데요. 이 주가대 위로 해서 13,500원 선까지는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대를 어떻게 벗어나냐 라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쪽 예를 들어서 13,500원 선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가대인 15,000원까지도 한 번쯤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요, 반도체 투자 사이클 수혜 기대감이 2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신방직은 저평가 매력의 무려 열흘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스24는 2거래일째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재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반도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서 평택 쪽에 15조 이상 투자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나갔는데 그래서 전일 발표 나간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5%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동차가 전기차가 됐고 수소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휘발유차는 없어질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휘발유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애버려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나 올해도 그렇고 내년 쪽도 그렇고 결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서 외인이 지금 8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샀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들은 다 샀습니다. 외인들이. 그런 걸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전자 쪽,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는 외인의 매매 포지션이 결국은 매수로 계속 지속될 거라는 유지가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증시가 급락할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예전에 뭐 루머가 돌았었죠. 루머가 돌아가지고 주가가 10,000원대에서 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루머를 딛고 7,000원 이 선에서 8,000원 이 선에서 여지없이 한 5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일 며칠째 증시, 한국 증시 안 좋네, 외국인 다 나가네,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순히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매출이 증가될 수 있고, 그리고 매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빠졌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원익 IPS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계속 그리고 연말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조금 전일이었구나. 어제 전일 새벽이었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전일 5% 정도밖에 하락 마감을 안 했었는데, 그것을 놓고 본다면 지수와 차트를 맞춰갖고 본다고 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가가 더 밀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원익 IPX는 장기적으로 한 2, 3개월간 트레이드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려고 보고 있고요. 예, 다음 종목으로는 일신방직인데, 저평가 매력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수급을 놓고 본다고 치면, 여지없이 개인은 매도하는 반면,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팔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신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흔히들 그렇죠. 사는 거는 기술이다, 파는 거는 예술이다 하는데, 소위 전문가들도 팔 때는, 매도를 할 때는 예술적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과연 언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이평선이 있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는 10일 이평선을 중요시하고, 개인 투자사는 5일, 7일선을 중요시 하시는데, 종가상 자기만의 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이 종가상 이탈을 했을 때는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평선만 놓고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5일선이 이탈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 5일선이 이탈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수익 실현하고 나오실 타이밍은 매우 간단하게 자기만의 이평선, 3일선, 5일선, 7일선이 될 수 있겠죠. 단기적인 이평선이 종가상에 무너지는 상, 종가로 던지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예스24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글쎄요,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저는 책을 필체로 된 걸 보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저랑은 좀 관련이 없는 종목이기도 하긴 한데, 결국은 전자책과 관련된 쪽으로는 시장이 다 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같이 좀 올드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좀 별로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을 찾기는 좀 매우 쉽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선별하실 때 재무제표나 아니면 재무 특성, 기업의 특성, 기업에 방문을 해서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실 때 개인분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느냐라고 눈여겨보시면, 요즘은 지하철 타면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이런 걸로 책을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을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이슈를 받아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이 종목 또한 아직까지 모멘텀도 괜찮고요. 그리고 차트도 우상향으로 전형적으로 돌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은데, 만약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6,000원 선이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되는데, 7% 정도 빠지는 상황이 온다. 주봉상으로 보면 21선이 되겠네요. 빠진 선이, 5일선이 되겠네요. 빠진 시간이 온다 하면
여지없이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홀딩,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